오늘 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요, 장관의. 이거 내용이 뭔가요?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제 뇌물을 줬다라고 했던 사람이 말을 바꿔서 주지 않았다라고 한 이후에 검찰에서 구속에서 구치소에 있었던 주변의 재소자들의 말을 빌어서 다시 돈을 줬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유죄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을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재소자들에게 어찌 보면 뭐 협박도 했었고 회유도 했었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인데 그거를 돌아보고 주로 이제 이문정 현재 대검 검찰연구관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왔었는데 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혐의가 없다라고 대검 측에서 한번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기록들, 감찰 기록들, 이문정 검사의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해서 보니까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부분에 뭔가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하라. 그런데 이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뭐 기소를 하라든가 아니면 뭐 수사를 다시 재개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번 더 이 과정을 검토를 해보라라고 이제 공을 어찌 보면 대검 측에 넘긴 겁니다. 다시 대검 측에 결정을 하라는 결정권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부장회의라고 하는 게 그냥 임의로 부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대검 예규에서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대검 내부의 규칙이 있는 거고 그 부장회의가 어떨 때 열리도록 그 규칙이 돼 있냐면 실제 업무를 진행한 수사팀하고 결재권자들하고 의견이 다를 때 그럴 때 부장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들어맞는 어찌 보면은 규정을 찾아서 거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수사지의 내용은 기소를 하라 마라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결정한 거니까 대검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왜 그러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 법무부 장관이 판단했냐면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상당히 많은 이 감찰 보고서 뭐 분량으로 따지면 6,000쪽 가량이 된다고 하죠. 그 내용들을 특별히 수사를 진행했던 이문정 검찰연구관이라든가 한동수 감찰부장이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한 3일 정도 만에 바로 이걸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사건의 중요도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시간의 어떤 뭐 장단을 비춰봤을 때도 제대로 검토를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회의를 열되 거기서 이제 이문정 지금 감찰연구관이라든가 아니면 한동수 부장까지 배석을 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기록도 검토를 해보고 또 거기에 그냥 막연하게 기록을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인,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부터 모의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지목이 된 인물의 그런 어떤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뭐 제가 여기서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막연하게 대검에서 한 번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겠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기 때문에 결론이 뒤바뀌거나 이런 상황은 막연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고 분명히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 수사 지휘의 어떤 배경을 설명할 때의 그 워딩을 보면요. 이문정 검사와 그 감찰 측의 의견을 정확히 더 자세히 들으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에 이 대검 측에서 이문정 검사에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문정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배제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대검의 연구관에게 더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검토를 시켰는데 맡겼는데 그게 이 제대로 검토를 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보기. 그러니까 핵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직접 조사를 했으니까 수사권은 없었기 때문에 감찰 보고서 형태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수사의 기본 자료를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탁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이게 무혐의인지를 다시 한번 부장회의에서 결정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부장회의에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거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나요? 그거? 원래는 이제 의견을 조율해서 뭐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남감 현재의 검찰총장 대행이 아마 회의를 주재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대검 측의 부장들 그리고
조남관 지금 대행의 요구로 해서 예. 일선 검사장들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대검 예규에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예.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원칙은 그 안에서 이제 공동 의결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형식을 띌 수도 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비밀 투표자, 기밀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뭐 거수를 하든 그다음에 뭐 비밀 투표라든지 간에 투표 형태를 띌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검찰의 전반적인 정서와 정부의 정서와는 좀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안별로. 그런데 투표를 하게 되면 대검이 그 객관적 사실에 관계없이 검사들의 다수로 하게 되면 법무부의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부장위에서 이걸 예. 다시 봐라라고 그렇게 넘긴 게 아니라 예. 정확히 이제 지난 10년 전에 3월 23일 날 출석해서 진술을 했던 예. 그러니까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과 그 사람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의 서류들을 예. 탁 특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무부에서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묵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내용이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라면 예.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지금 대검의 부장들이고 예. 검사장들인데 명백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라고 할 수는 근데 없다라는 그 판단을 한 정도면 거죠. 왜 법무부 장관은 기소하라는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 이제 가뜩이나 이번에도 공식적으로는 네 번째 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예. 아니겠습니까? 이게 헌정사상 네 번째라는 예. 거고 사실 지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이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과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죠. 예. 뭐 그게 진위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마 박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건 피하고 예.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결코 그냥 공을 넘긴 게 아니라 사실은 명확하게 그 의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기소하라는 의미랑 예. 별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만 예. 그 결정은 검찰이 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아까도 이제 잠깐 여쭤봤지만 지금의 검찰 어떤 전체 집단과 정부의 대립 구도를 볼 때 네. 과연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그리고 수도 있죠. 투표를 할 경우에요. 부장들의 경우는 성향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분들이 많고 또 박범계 장관이 임명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데 고검장을 끌어들인 것이 어떤 전체 그 투표에 대비한 어떤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거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잘못돼 있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뭐 전 국무총리를 만약에 진짜 아직까지 저는 믿고 싶지가 않지만 예. 억울한 죄를 덮어 씌운 거라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제3의 입장에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게 누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적 입장에 예. 따라서 이걸 기소를 해야 된다. 혹은 정치적 입장에서 기소할 거리가 아닌데도 기소를 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예. 저는 그 분석 자체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 그것까지 동의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만큼까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의 시각은 검찰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예. 그 불신은 일부 뭐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국민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당수가 있죠. 그런 예. 상당수 국민들의 불신을 떨어내기 위해서라도 검찰도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된 정말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얘기가 없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알려지는 내용에 따라서도 검찰로서도 그냥 막연하게 덮어버린다. 그 회의 과정의 논의를 공개합니까? 그건 원래는 미공개입니다만 예. 아시다시피 그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거를 쉽게 그냥 명백한 어찌 보면 문제점이 있고 추가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데도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과는 언제쯤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뭐 회의에 열리면 예. 그게 뭐 며칠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안 자체가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이 법무부장이 콕 집어서 보라고 한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만 열리면 당일날에도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는 지금 언제 예정돼 있는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안 예. 정해진 걸로. 그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동안 검찰의 그 부적절한 수사 관행
이게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나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게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예. 그것도 감찰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불러서 별건 수사로 압박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재심 같은 것들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회유를 한다거나 심지어 예. 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다든가 가족과 접촉할 수 있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이 수사의 기법처럼 동원이 됐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다. 그리고 출정 조사, 그러니까 예.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기록을 안 남기는 거는 그 부른 목적이 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건?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다 불러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는 그걸 마치 참고인을 예. 불렀던 것처럼 바꿔놓는 그런 것들도 없어져야 될, 지금은 이미 없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예. 그런 관행이기 때문에 감찰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